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오성의 순수한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원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양상에 관한 원칙이거든요. 이것을 칸트는 경험적 사유의 일반의 공존이라고 말하는데요. 과연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지요. 우리가 함께 읽을 것은 칸트 철학 입문 106쪽입니다. 우리의 오성에는 이미 말한 원칙 이외에 아무것도 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양상의 범주의 사용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물의 존재는 가능적, 현실적, 필연적인 것과 구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양상의 원칙을 사용하는 것이다. 앞에까지 원칙은 칸트의 저 범주를 따라서 분량, 성질, 관계를 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원칙도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만 칸트는 양상의 원칙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가능적인 것, 현실적인 것, 필연적인 것을 사유하거나 판단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가 도식에 관해 논하였을 때 어느 시간에 있어서 사물의 현실적 존재는 양상의 범주의 사용의 지식이며 따라서 이 범주의 도식이라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물이 어느 시간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양상의 제일 원칙이다. 이 원칙은 경험의 형식적 조건과 일치되는 것은 가능적이다 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경험의 형식적 조건을 알고 있고 이들 형식적 조건은 이들 조건에 의해 경험이 그들 형식에 따라 성립되는 조건과 같은 조건, 바꿔 말하자면 우리의 직관 형식, 사유 형식 및 우리의 오성의 원칙이다. 그러므로 그것의 표상이 공간 및 시간의 직관과 범주를 포함하고 오성의 원칙에 적응하는 물은 어느 시간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칸트는 양상의 범주는요, 가능성, 현실성, 필연성이라고 했고요. 이것에 따라서 양상의 도식은요, 어느 쪽 시간에 있어서의 현실적 존재, 어느 일정한 시간에 있어서의 현실적 존재, 모든 시간에 있어서의 현실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요, 어느 쪽 시간에 있어서의 현실적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이것은 어떤 조건에 대입해서 성립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인식 가능하다라고 칸트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때 선천적으로 부여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네, 시간과 공간 같은 직관 형식을 이야기할 거고요. 우리 사유의 12범주를 말하는 거겠죠? 어떤 사물이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라고 할 때는요, 저 시간과 공간, 12범주라는 조건 하에서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 라고 칸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컨대 유령은 우리 외부의 공간 속에 존재하고 우리 감각을 자극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신적 존재로서 공간적 연장을 가질 수는 없으며 경험의 형식적 조건에 모순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외적 직관은 모두 외연량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유령은 결코 경험 가능한 사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요,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고 있고요. 우리 외부에 있는 존재니까 유령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유령 개념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유령은 연장체가 아니에요. 직관의 공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무엇을 인식한다고 할 때는 그것은 언제나 연장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외연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연장체여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외연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령은 결코 우리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현실 존재의 도식으로서 우리는 곧 일정한 시간에 있어서의 현실적 존재를 지적한다. 그러나 사물이
어느 일정한 시간에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방안을 부여하는 것은 양상의 제2원칙이다. 그것에 의하면 경험의 진료적 조건 감각과 관련되는 것은 존재하고 현실적이다. 경험, 즉 인식은 소재, 즉 구성될 수 있는 인식의 내용이 부여되어 비로소 성립된다. 그러나 인식의 내용은 감각이다. 그러므로 사물이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경우 사물은 현실적이며 사물은 우리에게 있어서 일정한 시간에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에 있는 이 책상은 현실적이고 이 순간에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 책상은 우리의 시각 및 촉각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감각과 따라서 경험의 내용적 조건과 관련되는 것은 현실적이며 현재 존재한다. 앞에서 양상은 가능성, 현실성, 필연성과 관련됐다고 했고요. 이것을 도식은 어느 쪽 시간에서 가능한 현실적 존재, 어느 일정한 시간에서의 가능적 존재, 모든 시간에서의 가능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성은 지금 일정한 시간에서의 가능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 가능성은 봄이 오면 벚꽃이 필 것이다 라고 말하겠지만 현실성에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눈앞에 활짝 핀 벚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앞에서 가능성은 일정한 우리의 직관 형식과 범주라는 조건에 수립되어 그것에 비추어서 대상을 파악하는 거라면 현실성은요, 지금 우리의 감각 작용을, 감각 능력을 자극하는 그 대상에 대한 파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책상이 존재한다는 건요, 결국 이 시간, 지금 저 책상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대상이 나의 시각을 자극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 책상이 지금 여기 존재한다고 눈앞에 현실로 드러나 있다고 말하는 것. 이게 양상의 제2원칙, 현실성의 원칙이네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필연성의 범주에 대한 도식으로서 모든 시간에 있어서의 존재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모든 시간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밝히는 것은 양상의 제3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현실적인 것과의 관련이 경험 일반의 조건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것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현실적 관련을 지향하지 않고 이 관련을 떠나서 생각될 수 없는 것은 모든 시간에 있어서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판단력은 이 모든 시간에 있어서 존재하는 것의 필연성의 범주를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그와 같이 완전히 필연적인 것이 존재하는가 어떤가는 다음 장에서 언급될 것이다. 양상의 제3원칙은 필연성입니다. 가능성은 어떤 조건에 충족된다고 하면 그 대상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판단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봄이 오면 벚꽃이 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현실성인 건 일정한 시간에 지금 그러니까 내 눈앞에 벚꽃이 피고 있는 겁니다. 필연성은요, 논리적인 생각과 판단을 통하여 모든 시간에 반드시 적용된다고, 필요하다고 하는 어떤 개념, 사유, 판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must, 반드시가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봄이 오면 반드시 꽃이 필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양상의 세 가지 원칙은요, 가능성, 현실성, 경험성, 범주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앞에서 분량과 성질에 관한 건 제1, 제2, 제3 원칙 이렇게 나누지 않았는데요. 관계와 양상에 관한 원칙은 제1, 제2, 제3 원칙이라고 하면서 세 개씩 구분하고 있네요. 이 양상의 원칙은 그 밑에 있어서 경험적 사유 일반이 가능적인 요구를 제출한다. 즉, 양상의 원칙은 경험의 형식적 여러 조건 따라서 공간, 시간 및 범주의 적합, 내용적 조건 따라서 감각의 적합, 경험의 보편적 요구에 바탕을 두는 현실적인 것과의 관련을 요구한다. 이리하여 이 원칙은 경험적 사유 일반의 요청이라 불려져야 하는 것이다.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양상의 조건은요, 우리의 모든 경험적 사유의 그 일반적인 보편적인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 혹은 범주라고 하는 그 형식적 조건하고도 관계를 맺고 있고요. 우리의 감각과 경험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인식의 내용들하고도 관계를 맺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경험의 보편적인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경험적 사유의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이리하여 우리는 선험적 판단력의 도식과 원칙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내용이 계속 있는데요. 네, 이 다음의 내용은요,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되링이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과연 뭐라고 정리했는지 이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읽으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죠. 오늘도 긴 시간 이 어려운 책 저와 함께 읽느라고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